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버무라 먹덕방입니다.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이거 뭐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안도감, 이게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분들의 심리적인 공통분모인데, 이런 안도감이 공포감으로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사태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본인이 아껴둔 통장을 꺼내들고 청약에 승부를 걸었을 텐데, 당첨의 기쁨도 잠시 착공이 들어갔던 건설사가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자들에게 없던 걸로 하자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건 정말 지금 뭐 부동산 건설 현장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의 시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전북에 위치한 윤센텀시티 민간임대 아파트는 계약자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 안착한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공사 주체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야. 이거 뭐 무슨 레고 블럭 맞추다가 안 되니까 그대로 까부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오매불망 바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진입하기를 원했을 건데 그냥 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고객님 당첨해서 해지가 되셨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는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지금 건설사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고, 더 나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시공 중인 현장 4곳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신일건설 공사 중단 4곳 중에 2곳은 입주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건설사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공사를 이어갈 만한 자금력이 다 소진이 돼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에게 해지 통보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여기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분들도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거고요. 이거 어쩌냐.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내 집 마련이라는 지상과제의 착륙 지점까지 휘몰아치듯이 달려왔을 입주자들은 망연자실, 그냥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그냥 민간 분양에서만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공공분양,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서도 이런 사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인천 가정 2지구 우미린 B2 블럭이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는데, 민간 사전 청약 형식으로 진행이 되던 건데 도저히 뭐 사업성이 훅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감당이 불감당, 그냥 그렇게 붙잡고 있던 건설 자재들 다 내팽겨치고 백기를 들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건 단지 지방 그리고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신반포 27차 아파트는 정비 사업을 맡아줄 건설사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데다 이거 아파트가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동네도 반포 쪽이면 이전에는 건설사들이 뭐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온갖 추라이를 해가면서 사업을 따내려고 했는데, 이젠 건설사들이 먼저 손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규모 단지는 일단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돈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건설업 자체가 엄청난 불황 상태고, 자칫 어설픈 사업 일으켰다가는 자금줄이 동아줄 끊어지듯이 뚝 하고 차단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건설사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간에 아파트 짓는 일이 중단이 되고 당첨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는 통보문을 보내니 이건 뭐 완전히 비보 중에 비보. 아니,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사는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지어. 아파트에 입주해야 될 당첨자들은 돈이 있어도 아파트에 못 들어가. 계약금, 중도금, 보증금 미리미리 선납을 했어도 도저히 자금 경색에 빠진 건설사가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없다는데, 이건 뭐 정말 아찔한 사건이죠. 이제 본격 부동산 PF 문제가 수면 위로 그 면상을 내밀고 어떤 공포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당장 건설 현장에서 부도에 가까운 사업 포기가 연달아 일어나게 된다는 건 지난달 태형건설 워크아웃보다 더 심각한 기저의 풀뿌리 같았던 부동산 건설 현장이
완전히 박살이 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거죠. 오늘 금융위 금감원에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분위기 아주 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증권사가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에 뛰어들면서 어찌 보면 부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선 아주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조를 했죠. 일단 제살 깎아먹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증권사의 사익 추구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증권사 PF 관리, 이게 선순환되지 못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지표를 보면 이게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증권사가 저축은행보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 대출 잔액보다 더 심각한 거죠. 일단 돈을 내줬는데 이 돈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회수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당장 뭐 자금이 이렇게 돌지 않으면 정말 돌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금융권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완전히 이거 뭐 볼링핀이야. 공을 레인에다가 툭 하고 던졌는데 증권사가 연체율 증가로 자금 경색 때문에 쓰러지기 시작하면 뺑그르르 핀이 쓰러지면서 주변 핀을 다 박살을 내잖아. 파급 효과, 특히 연체율로 인한 금융권이 엄청난 자금난에 빠지게 되면 그냥 이 금융권은 죄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오늘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강도 높은 주문을 한 건 바로 상반기 엄청난 PF 회오리가 몰아칠 거라는 걸 반증하고 있죠.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냥 부동산 시장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매매 시장 집값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PF 시장마저도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못하면 집값은 그냥 버블 터지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금융당국으로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멱살을 제대로 잡힌 곳이 증권사라는 얘기. 지금 증권사도 죽을 마실 겁니다. 코스피가 전혀 살아날 기색을 안 보여. 2024년 1월장이 상당히 기대가 컸을 텐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한 해 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폼을 잔뜩 잡았었는데 그냥 뭐 스타일 다 구기고 미국은 인하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그러니 뭐 코스피 시장은 거의 저주받은 2400선에서 그냥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 살짝 오르는가 싶어도 어느새 다시 2400선으로 리셋되어 있고, 그러니 뭐 환장하겠는 거지.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이 커서 좀처럼 장세가 활력을 뻗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건설사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게 되니까 여기서도 한방 저기서도 한방, 사방에서 두드려 맞는 소나기 펀치가 날아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금융권 중에 제2금융권과 함께 증권사도 문매를 맞고 있을 정도로 집값 상황은 갈수록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장기 하락 추세로 꺾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 건수는 오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난 12월까지 눈치 보면서 매물을 내놨다가 걷었다가를 반복하다가 본격 1월 말로 가면서 이게 지금 집값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 버티는 자는 결국 이긴다는 이 말은 부동산에서 매도자에게는 틀린 말이고 매수자에게는 맞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더 이상 버티다가는 폭설 속에 갇힐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뭐 서둘러 다시 매물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추세가 2월 가면서 10만 건 이상으로 폭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죠. 어차피 얼마까지 떨어지고 지하 몇 층까지 집값이 파고 들어가느냐,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어차피 작은 부분에서 큰 대출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닥 부담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슬슬 손목시계 들여다보면서 타임라인을 짤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거래량도 1월은 거의 뭐 파장이다. 800건을 약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참에 뭐 아주 잘 됐어. 그동안 집값 너무 올라도 미친 듯이 올랐어서 아예 터치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성체 캐슬 그 자체였는데 무슨 뭐 골드 캐슬도 아니고, 집값 정상화가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이렇게 시장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냥 시장의 움직임으로 가격을 내리누르는 짜부, 그동안의 상승분이 그냥 쭉 하고 빠져나오는 정말 한 세기에 볼까 말까한 집값 조정 현상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그동안 시장의 총체적인 깝치는 가격들을 2단 옆차기로 격파하는 일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제대로 맞으면 와르르 붕괴가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집값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의 거품 같았던 가짜 자산들, 그냥 빚으로 도배를 해서 자산 리모델링 한 것처럼 뻐겼던 담보 가치들이
얼마나 모래알 같은 것들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서민들 집값 부담을 정책으로 덜어주기가 어려웠는데 시장 자정작용으로 이렇게 집값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한 수익까지 부동산 가치가 내려와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은 아마 부동산 역사 이래로 상당한 분기점을 찍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변수는 당장 29일, 30일에 출시가 되는 신생아 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이죠. 1%에서 3% 저리로 주는 대출 상품인데 이 상품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출시됐던 특례보금자리로는 44조 원 규모였는데 신생아는 27조 원 규모. 물론 소득 기준과 평형 제한이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면에선 그리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억 이하 아파트에 해당되는 혜택이라 노도강 쪽으로 다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바로 노도강이라 그닥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가 3천조에 이르는데 이게 다시 불이 붙어버리면 그동안에 컨트롤하려 했던 모든 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값이 처박히니까 땅값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판에 작년 2023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최저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위기는 가장 기초석에 해당하는 지가의 수위도 낮추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 부동산원에서도 충격적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3월 거의 한 달을 통으로 청약 전면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청약제도가 개편이 돼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건데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3월에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 전면 올스탑이 되거든요. 아니 이거 어찌 보면 그냥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일시적으로 죽여놓는 건데 이게 3주나 지속이 되는 것도 좀 아리송하고 워낙에 분양 성적이 안 좋은 이 건설사들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중단은 분양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청약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2020년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처음인데 아무튼 분위기가 조금은 쎄하다. 만약 분양시장이 화랑이었다면 이런 조치까지 취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건설사, 금융권, 분양시장, 매매시장 가릴 것 없이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만만한 곳이 없다. 그냥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이 야위어 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렇게 한번 땅을 갈아엎어야 뭔가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리셋될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대급 사태라고 하면 사태죠. 증권사가 PF 연체율 리스크로 인해서 확실한 자구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것. 금융권이 얼마나 지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게다가 청약이 전면 중단 선언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공급이 멈춰버리는 건데 이것도 약간 쎄한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의 변동성이 휘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잘 단돌이 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